자, 그럼 두 분 전문가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네, 보험상담소 이제 문 또 열어봐야겠죠. 얼쑤. 좋습니다. 내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상담소 오픈합니다. 보험보소, 헤이. 보험보소, 헤이. 보험보소. 얼쑤. 오. 네, 오늘은 선별급여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동키분들 중에 선별급여가 뭐지? 하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자, 선별급여의 개념부터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차근차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선별급여. 요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별급여라는 게 뭘까요? 이건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우선 국민건강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맨날 듣는 용어가 아니어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네, 제 41조 4에 따라 선별급여의 정의부터 말씀드린다면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서 그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환자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는 정의가 제일 싫어요. 무슨 말인지 저도 하나도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쉽게 말해서 음.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껴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쉽네. 네, 맞아요. 이게 어떠한 치료에 대해서 네. 전부 급여 항목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이 확실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자들의 수요가 많고 잠재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급여를 적용해주는 항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시켜주려면 전부 다 적용을 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근데 또 그러기에는 적용을 안 시키자니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안 시키자니 조금 애매하고. 네, 맞아요. 그렇군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쉽게 알고 계시는 캡슐 내시경,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 등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예, 아시겠지만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일부 부담을 해주죠. 그죠. 그럼 비급여 항목은 부담해주나요? 이거는 아니죠. 네. 게다가 또 비싸죠. 맞아요. 네. 원래 선별급여로 지정되는 항목도 비급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그 비용도 치료 재료나 치료법에 따라서 환자가 부담하기 힘든 수준의 금액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항목을 급여 적용해 주는 거예요. 사실 선별급여도 급여긴 하지만 보통 선별급여의 본인 부담금은 50%가 낮아요. 50%가 낮은 거 보통 10%죠. 20%. 근데 80% 때로는 90%로 정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급여보다는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하지만 비급여의 차이는 병원에서 마음껏 병원비를 설정할 수 없게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가격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별급여는 급여와 비급여 사이 애매한 위치에 있다. 공단 부담금이 있어서 비급여보다는 저렴하다. 근데 급여보다는 치료비가 높은 항목이다. 어쨌든 국가에서 가격 통제를 어느 정도 해서 무진장 비싸지거나 병원마다 무진장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럴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역시 정리가 역시. 너무 깔끔하게. 나 칭찬해. 네, 너무. 이게 사실 비급여 항목이라고 해서 우리 건강검진 중 수면 내시경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수면비는 비급여예요. 그쵸. 네, 사실 내시경을 꼭 수면으로 해야 하는 법은 없죠.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내시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비급여 항목인데 병원마다 금액도 다 다릅니다.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맞아요. 비급여 항목을 모두 선별급여 항목으로 넣는 것도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이 될 거고 그럼 저희가 매달 납입하는 의료보험 비용을 아주 많이 납부해야 할 거예요. 지금도 네. 많아요. 맞아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자분이 뇌 농양으로 입원을 한 다음에 퇴원을 하셨어요. 확인차 MRI를 찍게 됐고요. MRI 비용은 44만 원.
수면 마취 비용이 97,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MRI를 찍었을 땐 급여로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이 10%밖에 되지 않아서 지불한 금액이 사실 생각보다 적었던 거죠. 근데 두 번째 MRI는 80%나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혹시 입원을 하지 않아서 왜 통원으로 찍어서 그런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수증 보면 알 수 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추가적인 MRI를 찍게 되면 선별급여 적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MRI는 자주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검사로 심평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주 검사하면 네, MRI 또한 급여 본인 부담금이 80%입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MRI를 찍으면 요거는 급여로 적용이 돼서 싸게 찍을 수가 있는데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정답. 근데 네. 두 번째로 MRI를 또 찍었다. 그러면은 MRI를 또 찍었어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공단에서 선별급여로 해서 네. 본인 부담금이 커진다. 맞아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게 선별급여 제도는 급여의 본인 부담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거라는 점인데요. 본인 부담금을 5에서 10%였던 것을 50%, 80%등 다양한 비율로 차등해 두는 제도라고 보시면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캡슐 내시경이라는 걸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봐요 하시는 저 분도 처음 있을 들어봐요. 거예요. 캡슐 모양의 내시경을 입안으로 삼켜서 하는 방법이에요. 내려가면서 1초에 2장에서 6장씩 영상을 촬영하는데 이때 급여 상한 금액이 31만 7,950원. 본인 부담률은 80%입니다. 그럼 금액의 20% 6만 3,590원은 건강보험에서 보상되고 나머지 25만 4,360원은 환자가 비용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80%의 본인 부담일 경우 체감한 만큼의 보장성 강화 효과는 사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별급여가 왜 도대체 중요하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풍선 효과를 차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건강보험 관리 영역하에 두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급여라는 것이 네. 무분별한 비급여,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병원마다 막 차이를 두고 무분별하게 뭔가 막 비싸지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급여라는 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이야기를 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진료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같은 치료, 같은 정밀 초음파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에서 하면 20만 원씩 하는 검사가 다른 지역에서 하면 13만 원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끔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에이,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비급여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이유는 강남이라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비급여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보통 보험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건 병원의 환자분들이 문의를 병원에다 직접 하시는데 병원 관계자분들은 사실 보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보험은 건강보험이 됩니다. 안 됩니다. 라는 답을 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실손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병원비를 사실 내가 공단 부담 금액은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중요한 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실손의료비에서는 비급여 또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내가 1세대 실손을 갖고 있는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을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거 맞아요. 보험 적용이 돼요? 라고 맞아요. 물어보면 네. 그분이 몇 세대 실손 갖고 계세요? 저는 3세대 실손. 3세대는 돼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분들이 잘 맞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적용이 되느냐 요걸 물어보시는 거는 약간 네.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그쵸.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네. 앞에서 수면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수면비는 비급여다. 이런 얘기 아까 권혁준 전문가가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국가 건강검진 대상이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수면 위 내시경을 받으려고 할 때 국가 검진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시경 비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하지 않지만 비급여 항목인 수면비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가능하세요. 오. 단 수면 내시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은 누구일까요? 의사 선생님. 네, 맞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 혹은 원무과 직원분에게 마취 시 수면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실손으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즉 의사 선생님과 진료 후 결정하셔야
실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중요합니다. 맞아요. 꼭 의사 선생님과 진료 후에 저 수면으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수면으로 받아야 될까요? 이런 걸 여쭤보라는 거죠. 네. 자,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선별급여라는 거. 일단 선별급여 하면 어디선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 오늘 내용 정리가 차근차근 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별급여를 처음 접할 때 당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 지금 당황했잖아요. 너무 금방 뭔가 얘기해서. 아닙니다. 답을 이어가는 겁니다. 네네. 네, 선별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음. 어디 물어봐도 사실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 어렵고 그래서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서 4부에서는 선별급여의 평가 기준에 대해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우선 선별급여의 평가 기준은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 효과, 비용 효과, 대체 가능성, 사회적 요구도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때 비급여 치료 100%를 모두 급여 치료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취지는 좋았어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웠죠. 그렇죠. 비급여라는 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치료법이기도 하고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검사나 치료 등을 결정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모든 걸 관여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의학적 타당성을 먼저 봅니다. 치료에 의학적인 타당성이 부여되는가라는 평가 기준은 건강기능 개선에만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법이 맞는지 또 너무 고가의 치료가 아닌지 비용에 관해서도 평가를 하고요. 비슷한 치료로 대체가 가능한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나 의사들의 사회적인 요구도 좀 따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문자창으로도 7325님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급여랑 헷갈리는 경우도 많지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너무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예를 좀 더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선별급여 항목 중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이 있는데 정맥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어 기대가 큰 마취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중환자의 진정 목적으로 쓰이는 정맥 진정 약제는 부작용으로는 간, 신장, 심장 등의 기능 저하 등이 있는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마취요법이라 선별급여로 설정됐고요.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돼야죠. 네. 사실 선별급여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무분별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선별급여 특성상 본인 부담금이 높은 만큼 급여화 생색만 냈다는 지적도 좀 있어요. 맞아요. 사실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약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약간은 드는 게 선별 급여화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급여화하지 굳이 중간 단계를 그렇게 두냐 요런 생각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선별 급여 관련해서 희망적인 소식은 없습니까?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다음 달이죠. 24년 2월 1일부터 고도 비만 환자 위풍선 시술이 선별급여로 적용된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BMI 35 상이거나 30에서 35 사이면 대사질환이 동반되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 80%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위풍선 시술은 10분간 짧은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위장에 BIB 풍선을 삽입해 지속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해 식습관을 개선하고 자연스러운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비만 치료 시술입니다. 수면 내시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위를 절개하지 않고 풍선을 넣어서 6개월 이후 다시 제거하는 방식인 거죠.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만의 경우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더 나아가서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발생과도 연관이 깊다고 하는데요. 위풍선 시술의 경우 체중 감량 효과도 40% 정도로 높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술입니다. 만족도가 그만큼 높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시술법이라면 이런 것들은 조금씩 선별급여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 오늘 들어봤습니다. 5587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2월에 녹내장 수술을 받으십니다. 녹내장 수술에서 스텐트 삽입술 하는 것도 선택급여가 적용된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 본인 부담금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선택급여일 경우에 다른 보험 보장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녹내장 스텐트 삽입술은
안압 감소 효과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수술로 유명합니다. 맞아요. 네. 네, 슈렘간 삽입과 결막 하삽입이 있는데 슈렘간은 17년도 9월 1일부터 선별급여 적용이 됐고요. 결막하 삽입은 20년 2월 1일부터 신설되었어요. 야, 역시 전문가 이렇게 네, 날짜까지 다. 자기 부담금은 50%입니다. 네. 또한 녹내장 관련된 수술 모두 지급이 됩니다. 녹내장 관련된 수술비로는 보험으로는 질병 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 시에서 3종 그리고 N대 수술비 뭐 회사마다 120대 수술, 112대 수술 등등 있는데 여기에 녹내장 수술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녹내장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5587님 아버님 수술 잘 받으시고요. 또 그동안에 불편하셨던 이 눈에 관련해서도 아주 깨끗하게 수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험 적용도 잘 받으셔서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선별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시술 혹은 수술 받아야 하는 항목 중에서 선별급여 항목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또는 방송을 들으시면서 선별급여와 급여, 비급여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생기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평소에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도 챙겨주고 계십니다. 꼼꼼하게 설명해 주실 거니까요.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창 샵 0999 우물정 0999 열려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궁금한 게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또 보험 점검에 대해서도 또 필요하고, 우리 가족들 전반적으로 나도 그렇지만 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습니다. 내 보험, 내 가족들 보험, 우리 딸 보험, 내 아내 보험, 내 남편 보험, 우리 어머니 보험, 아버지 보험,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그리고 보험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같은 회사로 묶여져 있다. 이런 경우 문제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회사의 보험으로 돼 있는 게 왜 문제냐? 회사마다 뛰어나게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장점의 보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보험이 다 일률적으로 같은 회사로 가지고 있다. 그거는 문제다라는 거죠. 장점의 보험회사들 것만 모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다 같은 회사 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뭔가 빈틈이 많고 구멍이 많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도 돈이 모이질 않는다라고 한다면 혹시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 보험에서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선별급여라는 거 처음 들어봅니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셔서 그런가 봐요. 오늘 개념에 대한 질문들도 많으십니다. 8255님께서 병원에서 이미 비급여라서 실비 청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정 비급여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다른 건가요? 이게 뭐죠? 우선 임의 비급여라는 건요. 환자에게 불법적인 비용을 부담케 한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혹시 성형외과에서 미용 관련된 치료를 하셨는가? 아니면은 피부과에서 또 미용 관련된 시술이나 치료를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정확한 건 저희가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받으신 서류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좀 상담을 좀 통화라도 한번 해주시면 저희한테 전화라도 한번 주시면 조금 5분 만에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요렇게만 주시면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항목이 너무,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조금 작을 것 같습니다. 임의 비급여는 그런 거고 인정 비급여는요? 인정비급여도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비급여 그러니까 인정받기 어려운 거예요. 비급여라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서 알아서 치료법이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급여의 대표적인 건 신의료기술. 인겨죠. 근데 임의 비급여, 인정 비급여, 그러니까 그분의 항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정확하게 뭐가 궁금하신 건지를 좀 한 번 더 여쭤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약관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일단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 0147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비보험 말고 비급여 실비보험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뭔가요? 우선 비급여 실비보험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비보험 안에 음. 급여와 비급여가 있는 거고 보통 우리가 비급여라고 이야기하는 건 보면 지금 3대 비급여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도수치료, MRI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도수치료, MRI, 음. 그러니까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가 음. 하나고요. 그리고 MRI, 그리고 비급여 주사료. 이렇게 3대 비급여가 요즘에 17년도 4월 1일부터 3세대 실손이 시작되면서 나눠져 있죠. 근데 요 비급여 항목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네, 일단 사실 두 가지 질문 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실 질문이 들어오면 저희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3대 비급여가 어떤 건지 좀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우선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실손보험과 비급여 실손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실손보험이 이제 나눠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상해 실손보험, 질병 실손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분들은 계세요. 맞아요. 근데 실손보험, 비급여 실손보험 이런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질문이 저도 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이렇게 네. 따로따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어째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실손 안에 비급여 실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궁금증 여기까지 해소해 드렸습니다. 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선별급여는 비급여 치료가 급여로 바뀌는 중간 과정이다. 둘째, 선별급여의 장점은 무분별한 고가의 치료가 나오지 않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선별급여의 단점은 본인 부담금이 높다는 점이다. 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상담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